24시간 내 요구하자 12시간 만에 해결. 지난 2일 오전 10시 반, 인천공항에 핀란드 국적 피녀 화물 전세기가 도착했다. 오중 특수 포장된 크지 않은 화물이 비행기에서 내려졌다. 미니밴 카니발로 갈아탄 이 화물은 40km 떨어진 경기도 수원 광교에 자리한 SCL 서울의 과학연구소로 직행했다. 화물의 정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핀란드 국민들의 검체였다. 검사는 핵산 추출과 증폭 과정을 거쳐 RT-PCR 장비를 통해 분석에 들어갔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검체를 의뢰한 핀란드 메이라이넨 병원에 검사 결과를 보낸 시각은 이날 오후 11시. 한국 도착 후 24시간 안에 결과를 보내야 하는 계약 조건을 절반 잘라 12시간여 만에 해결했다. 코로나 팬데믹 속 진단키트 수출로 주목받은 K-바이오가 다시 한번 도약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번지고 있는 핀란드가 진단키트 수입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아예 유증상자들의 검체를 한국으로 보내 진단을 의뢰하기 시작했다. 외국 코로나19 검체를 한국에서 진단하는 첫 사례다. 지난 3일 오후 SCL 서울의학과학연구소가 있는 수원 광교를 찾았다. 광교 호수역 흥덕 IT밸리 타워동에 자리잡은 SCL에는 첨단 진단 장비와 시설들이 가득했다. 검체에서 핵산을 분리하는 핵산 추출실은 살균을 위한 자외선 조명과 음압 시스템으로 꾸며져 있었다. 5개 층 전체 면적 16,500제곱미터가 검사 및 연구 공간으로 돼 있어 단일 건물 규모로는 국내 최대 진단검사 시설이다. 금요일 늦은 오후였지만 음압시설 등 SCL 서울의과학연구소 내에는 검사 인력들로 분주했다. 검사 키트는 한창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시젠과 코젠 바이오텍 제품이었다. 김정환 인사기획 담당 이사는 국내는 물론 핀란드에서도 진단검사 의뢰가 계속 들어오는 바람에 검사 장비도 늘리고 직원도 새로 뽑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진단검사 정확하고 빠르다. 북유럽의 모범생 정보기술 강국으로 소문난 핀란드가 왜 자국민의 코로나19 검체를 한국으로 보내야 했을까? 인구 550만 명의 핀란드의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1월 29일. 중국 우한에서 온 32세의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발열 증세를 보여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 이 여성은 다행히 핀란드의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음성 판정을 받고 2월 5일 퇴원했다. 이후 3월 초까지 핀란드에서는 확진자가 크게 늘지 않았다. 하지만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온 핀란드인들이 하나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4일 현재 핀란드의 확진자 수는 1,882명, 사망자 수도 25명까지 늘어났다. 임환섭 SCL 서울의과학연구소 대표 원장은 지난달 20일 저녁에 갑자기 국제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며 잘못 걸려온 전화인가 생각했는데 핀란드 메이라이넨 병원의 하티알라 이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사람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핀란드 전국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능력이 하루 2,000건에 불과한데 유증상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한국 등으로부터 진단키트를 수입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키트를 읽어드릴 RT-PCR 분석 장비가 부족했다. 핀란드는 진단장비 도입도 서둘렀지만 설상가상 전 세계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시점이라 결국 장비 도입 차질가 무산됐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비행기로 외국에 검체를 실어보내 검사를 하는 방법만이 해결책이었다. 마지막 SOS를 한국에 요청한 셈이었다. 핀란드는 애초 진단검사 요청국가 대상을 한국과 중국, 일본으로 정했지만 중국은 이미 진단검사에 오류가 많다는 평가가 내려진 상태였고 일본은 자국 수요도 못 맞추는 상황이라 한국으로 대상을 좁혔다. 한국은 코로나 피크 지나 검사 여력이 있어
핀란드의 검체가 처음 도착한 것은 국제 전화가 온 지 열흘 뒤인 3월 29일. 오후 1시 화물기편으로 100개의 검체가 도착했다. SCL 서울의 과학연구소는 7시간 만인 오후 8시에 이메일로 결과를 바로 보내줬다. 알고 보니 이날의 검체 100개는 한국의 실력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였다. 핀란드 메이다이는 병원은 기존의 진단검사를 의뢰해온 에스토니아의 기업 신랩과 SCL 양쪽에 똑같이 검체를 보냈다. 결과는 한국의 완판승. 임 원장은 검사 결과를 보낸 다음날 핀란드에서 연락이 와 신랩과 계약을 해제하고 앞으로 검사 물량 전부를 SCL로 보내겠다고 알려왔다며, SCL과 신랩의 검사 결과를 환자 증상과 맞춰오니 SCL의 분석이 정확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전 세계로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는 마당에 외국에서 보내오는 검체를 국내에서 진단까지 하기 시작하면 정작 국내 검사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임 원장은 현재 코로나19 검사 처리 능력이 1일 6,000건 정도인데 1만 건도 가능하도록 인력과 장비를 준비해놓은 상태라며, 최근 하루 검사량이 2,000에서 2,500건 사이라 여유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최근 외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처하기 시작했다. SCL 서울의 과학연구소와 같은 국내 진단검사 기관들의 공문을 보내 해외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의뢰할 경우 정부에 신고하고 허락을 받은 후 응할 것을 요청했다. 자칫 무리하게 외국의 검사 의뢰를 받아들이다가 국내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내에는 현재 SCL 서울의 과학연구소 외에도 하루 1만 건의 검사를 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즌의료재단과 이원의료재단, 녹십자, 삼광 등이 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관계자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증상자와 확진자가 줄고 있어 검사에 여력이 많은 편이라며 외국에서 검사 의뢰가 온다 하더라도 받아주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오기로 선택한 놀라운 이유.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1월 한국에 들어온 게릿 라이트와 마거릿 콤트는 국내에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미국에 돌아가지 않은 것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으로 꼽는다. 게릿은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마거릿은 미시간 출신으로 모두 한국에 유학 온 미국 대학생들이다. 마스크 한국서 처음 써. 지난달 30일 서울 건국대 캠퍼스에서 만난 게릿과 마거릿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미국,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환자만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인 것과 다른 모습이었다. 게릿은 한국에 와서 코로나19 문제를 겪기 전까지 마스크를 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처음 마스크를 쓸 때는 상당히 답답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나와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말이 서툴어 일회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는 마거릿은 일회용 마스크 대신 면 마스크라도 꼭 착용하려고 한다며 깨끗하게 빨아서 착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에서는 외출 필수품이 마스크다고 말함이 없었다. 게릿은 한국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는 모습을 보면 놀랍다고도 했다. 그는 처음엔 마스크를 까먹고 집에 나갔었는데 그럴 때마다 경계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고 다시 집에 들어가 마스크를 챙겼다며, 거리의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건 미국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미 대학 총장까지 귀국 권유. 게릿과 마거릿은 2월엔 가족은 물론 미국의 본 소속 대학 총장으로부터도 귀국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고민했지만 결국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게릿은 미국 대학 측에 보낸 한국에 남아야 하는 이유라는 이메일을 보내 한국이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알렸다.
영문학을 전공하는 게릿은 지금껏 과제나 시험으로 수백 편의 에세이를 썼는데 어떤 에세이보다도 공들여서 이메일을 썼다고 했다. 마거릿 역시 2월부터 학교와 가족을 설득한 끝에 귀국하지 않고 한국에 남아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걱정하게 하던 처지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5일 오전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0만 8,850명에 이른다. 지금은 미국의 가족 걱정. 게릿과 마거릿은 인터뷰 내내 미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걱정을 털어놨다. 한국보다 미국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게릿은 세크라멘토에 계신 어머니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놀라고 힘들어하신다.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걱정이 된다며 마스크는커녕 통조림 같은 식료품까지도 사재기로 인해 부족한 상황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마거릿은 미시간도 비슷한 상황이다며 음식점이나 술집은 전부 문을 닫고 약국 등 일부 상점만 영업 중이다고 전했다. 백인 친구와 식당 쫓겨나. 게릿과 마거릿은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한국 사람들의 경계하는 시선을 더 자주 느낀다고 한다. 겉으로는 출신 국가와 입국 날짜를 알기 어려워서다. 게릿은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백인 친구들과 식당에 갔다가 입장을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다며 식당 주인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속상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한국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사라진 점도 이들이 겪는 고충이다. 마거릿은 한국 친구를 사귀고 한국어도 배우고 싶은데 그럴 수 없게 됐다며 한국 친구가 없어 기숙사에서 사이버 강의만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좋아해 유학까지 결심했다는 게릿은 이전에 한국에 왔을 때만큼 활발하게 놀 수가 없어 아쉽다고 했다. 주식은 삼각김밥과 라면. 외출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게릿과 마거릿의 주식은 각각 삼각김밥과 라면이다. 게릿은 거의 밥을 혼자 먹다 보니 비싸기까지 한 식당엔 가기 어렵다며 삼각김밥을 주로 사 먹는다고 했다. 게릿은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삼각김밥만큼은 정확히 발음했다. 마거릿 역시 기숙사 밖에 나가는 일이 많지 않다며 방 안에 라면을 잔뜩 쌓아놨다고 말했다.